일본 다육, 일본 다육, 일본 다육, 일본 다육, 일본 확장한 집에 거쳐놓는 약을 쳐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붙어 있죠. 손뭉탱이 보시면 바깥에 있는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. 그 주위로 확산이 돼 오히려. 요게 핵심입니다. 움직임이 없습니다. 쌀이 다 떨어졌어. 두둥.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제커피랑 함께하는 23년 8월 12일의 아침입니다. 아침 8월 12일. 한잔 마시고 아우 뜨거워. 이게 제가 원래 일본 뭐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, 일본 다육이의 초창기에 좀 많이 비어서 그런지 몰라도 라떼는 시절에 일본에서 넘어온 거거든요. 아 뜨거라. 일본에서 다육이가 수입이 되면서 유행이 된 거예요. 그때가 한 08인가 07년 09년 그 즈음인가. 고향 일산 쪽에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가, 일반 다육이만 뭐 염자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재배하던 농가에서 일본으로 가서 수입을 해서 들어오고, 그 단계가 절정이 저희가 오픈했을 때 09년 뭐 10년 11년 그 즈음이어서, 11년도 아니다, 일본 다육이는 한 09년 전후에서 10년 그 즈음이 있을 거예요. 그 즈음. 그래서 그때, 지금도 물론 약간 우리나라 다육식물 인식이 좀 그렇지만 일본계, 우리나라는 일본계 최고고 중국은 한국계 최고라는데, 아무튼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일본 다육이를 선호를 해서 일본 다육이 최고라고 해서 했는데,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별의별 일이 있었는데 이상한 약을 쳐서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제법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본 다육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. 그런데 이 커피는 일제거든요. 얘는 못 끊겠어. 지금 거의 2달여 만에 마시고 있는데, 아침에 이거 한 잔 안 하면 손이 다다다다 떨려요. 요거 한번 세팅 이쁘죠? 자스민 토분에 요쪽에 요거는 저기라 그랬죠? 그 베란다에 확장한 집, 확장한 집에 거쳐 놓는 그 틈 사이에 넣는 그거고, 이건 동네 저기 거시기 언니가 요청 한번 만들어 준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가격 그쪽 언니랑 이렇게 해서 한번 주문 한번 해보시고요. 요게 틈에 싹 들어가요. 그 확장한 아파트. 지금 저희도 집에서 요건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고, 창틀에 있잖아요. 창틀에 비 계속 맞추고, 태풍 때, 장마 때, 뭐 폭염 때 한 개도 안 죽었어, 한 개도. 그래서 요거 확장한 집은 요런 거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. 그 다음에 여기에 자스민 토분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자스민 토분도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, 요 라인은 제가 자스민 토분만 이렇게 세팅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근데 다리가 거식이 되는 바람에 못했죠. 못하다가 슬슬 나왔는데,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, 이번 주부터 제가 방제를 시작했는데, 저쪽 하우스랑 길 건너 매장동하고 방제를 했긴 했는데, 방제를 하고 잎을 이렇게 하엽을 마른 잎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깍지가 딱 한 개가 발견해. 딱 한 개. 이맘때 또 걱정하시죠? 사장님, 깍지가 나왔는데 약이 다육이한테 해롭다고 하는데 약을 쳐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그것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방제를 하고, 왜 깍지가 약을 쳐도 잘 안 죽는가,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지난 글이나 영상이나 되게 자세하게, 아마 국내 떠나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데는 없을 거예요. 시간이 지나서 궁금하실 때 한 번씩 보세요. 깍지가 어디 갔냐, 요 놈이 양지인데, 양지. 요 놈을 보시면 여기에 붙어 있죠, 손뭉탱이. 대부분의 다육식물에 생기는 깍지벌레는 귤가루 깍지벌레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알집, 여기서 애들이 생겨나곤 하는데, 요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쪽을 자세하게 보시면 애들이 기어다니고 있죠. 얘네들은 거의 성충. 근데 여기 보시면 옆에 그 집, 손뭉치 집이 있는데, 시간이 지나서 보시잖아요. 나중에 여기서 꿈틀꿈틀 애들이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얘네가 깍지가 왜 또 잘 안 죽냐면 다 튕겨져 나가.
약을 치면 다 튕겨져 나가서, 그래서 제가 약 섞을 때 뉴스막을 넣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 요거 약간 왁스층을 살짝 벗겨낸다고요. 그러면 침투가 더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약을 타실 때는 뉴스막을 섞어서 하시라는 이유고,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으로 방제가 안 돼요. 왜냐면 잘 보세요. 여기 보시면 바깥에 있는 놈 있고 가운데 낑긴 놈 있죠. 붙어 있는 놈. 여기까지 약이 안 묻어. 그러면 침투 이행성도 잘 효과가 없어요. 한두 번, 한 번 정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껍데기 있는 놈이 약에 맞아서 죽었죠. 그 안에 게 덜 맞을 거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3일에서 되게 심하면 3일.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친환경자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보온인에서 추천하는 거. 3일에서 5일 뒤에, 뭐 일반 약재도 거의 비슷해요. 3일에서 5일 뒤에 한 번 더. 그 다음에 심하면 또 3일에서 5일 뒤에 한 번 더. 그런 식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을 듯 말 듯 해. 또 올라와. 여기 지금 손뭉치는 요 알집, 이거 같은 경우는 침투 이행성 자재로도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손뭉치로 있을 때는 붓으로 제거를 하고 하셔야 돼. 지금은 제가 일부러 제거 안 할게요. 제거 안 하고 약을 쳤을 때 뭐 어떻게 되나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. 살포 요량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오늘 사용 약재는 유용칠 1리터에 물 1리터에 2ml, 그 다음에 많이 생겼거나 보이면 제가 1리터 2ml, 2리터면 4ml더라고 그랬죠. 그 따로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석 배율은 제조사 권장이 아니고요. 제가 수년 동안 테스트하면서 제조사하고 이제 상의해 가면서 따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. 일반적인 데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할 수도 있어. 근데 제가 충분히 테스트하고, 요런 배열로 또는 요런 배열로 섞어 보세요. 요거는 제가 연구해서 만든 자료라 다른 데서 아마 자문 받아봤을 때는 이 말씀은 없을 수도 있어요. 아무튼 물 1리터에 2ml를 넣고 뉴스막은 0.25ml인데 스포이드로 조금 넣은 거예요. 조금. 근데 그게 넣은 거 안 넣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넣은 거예요. 조금이라도. 스포이드 없으면 계량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. 그냥 넣고 막 이렇게 몇 번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웬만하면 뭐 진짜 한 2, 3분 계속 이렇게 좀 2, 3분 계속 흔들면 힘들지? 그렇게 하시다가 좀 놓고 그냥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치면서 말씀드릴게요. 보통은 이렇게 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흠뻑 치죠. 그리고 아까 깍지가 여기 있었으니까 얘네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칩니다. 이렇게, 그쵸? 여기까지는 해. 여기까지는. 여기서 주의사항이 몇 개 있어요. 자, 여기 식물이 있죠. 깍지가 일부가 발견했어. 일부를 치실 때 웬만하면 다른 데로 이동하세요. 바닥도 좋아. 왜 그러냐면 튕겨나가요. 깍지가 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맞아도 얘네가 밀랍 형태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물 줄 때도 탁 맞고 약충, 큰 성충은 붙어 있다 치더라도 약충은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. 그 주위로 확산이 돼, 오히려. 그래서 웬만하면 주위에 식물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, 흠뻑 치시라니까 이렇게 흠뻑은 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어떻게 치라고 그랬죠? 사면. 우리 눈에는 지금 깍지가 여기만 있었어요. 여기만 있었지만 여기가 있을 정도면은 어디까지 있다고 그랬어요? 다 있어. 다 있는 거야. 요 정도면은 진짜 심하면 생장점에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 있다고 판단하시고, 요 틈에 없을 것 같지만 있다고 생각하세요. 그냥 다 있는 거야.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? 충분히 이렇게도 치고 여기도 치고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래에서 위로, 요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위로 요 치는 게 요게 중요하니까 아래에서 위쪽을 쳐야지 이게 충분하게 묻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만 한다? 이렇게만 효과 없습니다. 무조건 완전히 적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,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전부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.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 또 그러지, 여름에 이거는 지금 질문은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해마다 물어보세요. 지금 약 쳐도 돼요?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. 우리 집에 이제 그 15살 된 몽이는 좀 그렇다. 강아지가 있어.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아파. 수술을 해야 돼. 근데 이 친구가 수술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. 안 하자니 제거를 해야 돼.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판단하시면 되겠죠? 제 생각은
어찌됐든 놔둬서 하느니, 물에 씻어서 하느니 옆으로 또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약재의 특성상 피해가 그렇게 없어요, 식물에는. 왜냐하면 제가 표피에만 반응한다고 했잖아요. 그 다음에 대부분 약해라고 여러분들이 약해 하지만 약해가 아니고 농도장애, 농도를 진하게 쳤을 때, 그 다음에 일소피해, 햇빛에 맞아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. 일반 농약도 마찬가지, 일반 화학농약도 마찬가지. 식물에 완벽하게 테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식물에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. 그래서 약을 뭐 나중에 치네 만에 그런 거보다 내 눈에 어느 정도 보였다면은 확실하게 쳐주시는 게 좋아. 이거 가지고 죽는다? 아이, 그럼 벌써 죽었어, 얘는.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. 하지만 제가 언제 치라고 그랬어? 항상 해가 질 때. 지금 시각은 10시, 한 11시쯤 됐는데 지금 이제 그늘이죠. 그렇다고 하더라도, 그늘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질 때 치세요. 해가 질 때. 해가 질 무렵 치시고, 불어준다, 안 불어준다? 저는 안 불어준다. 저는 여태까지 엊그저께 왜 제가 잔뜩 쳐놓고 물 주고 약 흠뻑 줬잖아요. 문제 생긴 게 한 개도 없어요. 그만큼 차강을 했다는 거죠. 차강 안 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. 차강을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뉴오스막을 섞었기 때문에 얘네가 침투력이 좋아가지고 확산이 잘 돼서, 그 뉴오스막 쓰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. 어떤 분들은 물 줄 때도 섞는다 그래. 물 줄 때는 저는 섞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. 이게 고여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, 몇 시간 딱 지나면. 그래서 저는 가만히 놔둡니다. 뉴오스막 섞었을 때는 가만히 놔두는 편이고, 왜 안 벌어주느냐? 이 깍지 몸에 약물이 다 묻어야 되는데 충분히 오래 묻어 있어야지 효과가 좋잖아요. 몇 시간 뒤에도 최대한 몸에 약물이 묻어 있거나 여기에 남아 있어야지, 안에 바뀐 애들이 꼬물꼬물 나와서 약물을 먹어서 죽거나 몸에 묻어서 죽거나 그렇게 해야지 잘 죽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약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어내지 않는 거를 좀 습관화해 보세요. 불어내지 않는 방법 좀 습관화해 보시고, 일소피해 안 입게 차강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요거를 제가 10분 정도 뒤에 다시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약을 치고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. 10분 정도 지났고 근접 촬영을 현미경으로 하고 있는데, 보시면 아까 그 움직이던 애들, 얘네들 지금 온몸에 축축하게 약물이 묻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.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습니다. 움직임이 없고, 그 집의 형태는 알집 손뭉치 요거 같은데, 요거 맞나? 요거 같은데 아마 제가 약을 조금 세게 쳐서 튕겨 나갔거나, 또는 저거가 젖었는데 제가 그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, 저건가? 알집 그대로 있나? 저 그대로 있나 보네. 저 손뭉치 맞죠? 그대로 있는 거죠? 그래서 현재 보시면 움직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하루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반나절에서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죽었어요. 반대편 한번 볼게요. 여기도 반대편, 얘네들 깍지 맞아 있고 움직임은 없고, 물론 100% 방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. 뭐 제가 솔직히 테스트하게 했을 때는 거의 100% 묻어 있는 건 다 죽었는데, 사실 방제가라는 게 있어요. 일반 농약, 화학 농약도 마찬가지고 방제가라는 게 있어서 100% 맞아도 안 죽어요. 살아남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는 다 잘 안 된다는 거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죽었어. 다 죽었고,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응치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, 균하고 충이 동시 방제가 돼요. 그렇다고 저는 만능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. 만능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, 아무튼 균, 충 동시 방제가 된다. 깍지 되게 잘 죽어. 혹시 모르니까 생장점 한번 볼까? 여기 생장점 부위에는 깍지는 눈에 띄진 않고 지금 약물이 묻어 있는 걸, 그러니까 이 틈에 있다고. 이 틈에 지금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이 생장점 틈에도 있어, 깍지가. 그래서 한 번 치고 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눈에 보였을 때는 최하 2번 확인 사살하는 걸로. 그나마 얘는 줄기가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판단이 가능하지만, 그 아가보이데스 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노출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또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. 저는 어떻게 한다고? 커팅, 건조, 퐁당퐁당. 퐁당퐁당도 2번 정도, 최하 2번. 그렇게 하니까
저희는 매장에서 사실 깍지가 그렇게 없습니다. 여기 생장점 다른 데 보여볼게요. 메인 생장점 여기도 보시면 깍지의 흔적이 있습니다. 여기 요거는 감로 배설물에 곰팡이가 핀 거고, 요거는 잎끝이고, 깍지는 보이진 않지만 깍지의 흔적이 있다. 이런 부분이 시큰 깍지가 씹어 먹으면서 흉터로 남게 돼서 세포가 파괴되니까 표피세포가 나중에 이상한 증세로 나타나기도 해요.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야. 이게 왜 그러지? 없었는데? 이런 생장점에서 뜯어 먹었기 때문에 한번 쪽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? 갉아먹었을 거 아니에요? 그 흔적이 남아 있다가 나중에 확대가 되면서 이상한 증세로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드려도 저 자식한테 핑크 장갑한테 물어보면 다 알 것 같지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. 다시 짠 돌아왔습니다. 충분히 이해되셨죠? 또 하나 깍지에 대한 오해. 깍지가 땅에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. 절대 전혀 아닙니다. 얘네들은 지상부에 있는 귤가루 깍지벌레는 지상부에 있고 그냥 요 줄기 밑이나 요쪽에 요런 데 있는 것 뿐이고요. 지하부에 있는 애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. 걔네는 눈이나 더듬이 더 짧아. 눈이 짧은 게 아니라 눈은 없고 없는 애들이 의외로 많고요. 눈이 발달이 잘 안 됐어요. 땅에만 지하부에만 있으니까 그거는 학명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애예요. 그러니까 걔도 깍지벌레의 그 뿌리깍지 깍지벌레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지하부랑 지상부랑 다르다. 얘네가 숨어 있다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기껏 요쪽은 있겠지. 아무튼 지상부의 깍지벌레는 지상부에 있는 거고 지하부는 다른 놈이다. 그래서 제가 369에서 어떻게 말씀드리죠? 뿌리까지 흠뻑 적셔 주시라는 게 그 이유예요. 그 이유.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? 저는 요거를 한 4일에서 5일 뒤에 한 번 더 할 거예요. 한 번 더. 웬만하면 저는 이거 그냥 완전히 잠수, 퐁당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. 올해 여름이 힘든 고온이긴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쉽습니다. 왜 쉽다고 말씀드리냐면 태풍 카눈인가 그 역대급 선풍기 바람이었죠. 대형 선풍기 바람 개쫄았는데 큰 피해는 없었어요. 얼마나 다행인지. 감사합니다. 태풍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죠. 그러면서 얘네들이 활력이 있기 시작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 드릴 때 태풍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물을 좀 주시도록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죠. 그래서 날씨가 좀 선선한 편인데 저기 지금 두들레야 얘네들 올해 지난 봄 어떤 애들은 좀 늦은 봄부터 계속 생로속 하고 있는 거예요. 저쪽 마리아 금땡이 여러분들이 금은 햇빛에 보면 안 된다는데 그런 애들부터 다 잘 살고 있습니다.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%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으시니까 제가 몸소 체험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간만에 저쪽에 땡땡이 언니 안에 가가지고 밥 얻어 먹으러 가야 되겠다. 일을 안 해가지고 쌀이 다 떨어졌어. 구걸하라네, 구걸하러.